왜 이 강남 구민 구룡마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박대를 하고 있냐고요. 정부가, 관할 구청이, 집행자인 SH가 우리 개돼지 아니에요. 타게 놔뒀어. 타게 놔둬. 딱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저희들한테 아파트를 주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냉장고, 테레비, 뭐 세탁기, 그다음에 뭐 밥솥, 그건 기본적으로 주겠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마가 덮친 구룡마을, 엄동설안의 날씨 속 잿더미가 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길 떠나는 순간 강남 아파트라는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폐허가 된 이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살겠다는데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갈등, 강남구는 무허가 건물을 인정하라, 목숨 걸고 투쟁하여 내 집 꿈을 이루겠다 라고 적힌 현수막안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강남구 개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개포동은 강남에서는 그나마 집값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호가가 40억 원대, 바로 옆 아파트도 30억 후반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강남은 강남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아파트 단지 바로 뒤로 조금은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구룡마을입니다. 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 단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구룡마을 입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입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 3층 높이 정도의 막루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 막루에는 여러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대부분 거주 사실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여러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현수막에 적힌 문구만 봐도 이곳 주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되며 서울 시내에 있던 달동네들이 대거 철거됐습니다. 이에 갈 곳을 잃은 빈민들이 이곳 구룡산 자락으로 몰려들며 마을이 형성됐고 많은 사람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주민 비율이 높은 편이고 생활환경 역시 매우 열악합니다. 우선 구룡마을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골목들이 워낙 좁고 미로처럼 얽혀 있어 처음 여기를 방문한 사람은 길을 잃기 십상. 가는 곳마다 길가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만큼 낮은 판잣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21세기 강남 한복판에 이런 풍경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연탄이나 LPG 가스에 의지해 겨울을 버티는 실정입니다. 또 집안에는 곰팡이와 해충 문제가 끊이지 않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눈이 내리면 지붕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룡마을도 행정구역상 강남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강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개발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죠. 실제로 구룡마을은 200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정비사업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무허가 건축물 보상 문제,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고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진행된 토지 보상에는 약 1조 2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는 3,73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목표로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공만 되면 아파트 시세는 최소 2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착공까지 약 1년 정도를 앞둔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룡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무허가 공작물로 분류됩니다. 즉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이곳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확인 절차를 통해 분양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SH의 구룡마을 이주 대책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주민들은 재개발 이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면제와 임대료 감면 지원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책을 막강히 거부하며 합당한 보상을 주기 전까지는 이 마을에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버텨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익개발 사업지는 이주민들한테 집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SH는 이거를 간이 공작물로 바꿔버렸어요. 간이 공작물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집을 줄 수 없다. 영구 임대로 나가라. 이런 식이에요. 이건 완전 공화국이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영구 임대가 아닌 저희들한테 아파트를 주게 돼 있어요. 법대로 해달라. 법에 있는 대로 해달라. 우리가 위법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준다 그래도 뭐 살림이 있어야지 집에서 밥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아파트를 주면 기본적인 냉장고, 테레비, 뭐 세탁기, 그 다음에 뭐 밥솥, 그건 기본적으로 주겠죠.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왜 우리가 그걸 다 살려면 돈이 없잖아요. 너희들한테 집 하나씩 줘도 충분히 이유가 돼요. 너희들은 다 사람 아니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 개돼지들은 그냥 개돼처럼 살아. 너네들 어떻게 부자시켜줘? 딱 한마디로 그거예요. 구룡마을 내부에서도 보상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주민, 일단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추후 우선 분양 기회를 원한다는 의견, 그리고 주민들에게 조성 원가로 토지를 팔아주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는 주장까지. 방식은 다르지만 오랜 시간 이곳에서 살아온 만큼 혜택을 달라는 것. 최근 1조 원 규모의 보상금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이곳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변 아파트 값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게 됐지만 구룡마을은 보상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구룡마을에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비닐과 합판, 스티로폼, 그리고 이른바 떡솜이라 불리는 부직포로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집들이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여기서 한번 불이라도 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죠. 물론 이런 위험을 지자체와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어 마을 곳곳에는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지만 막상 불이 나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구조라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곳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죠. 실제로 구룡마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16일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6지구까지 옮겨가며 진화까지 8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0세대 이상이 소실되고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했는데요. 불에 탄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공기에는 아직 탄내가 남아있죠. 여기 전봇대는 두 동강, 뭐 먹을 거라도 있는지 까마귀들이 잔해 위를 맴도는 모습입니다. 이 화재 현장에도 여기저기 소화기가 보였지만 이 거대한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듯합니다. 여기 검게 그을린 경계선에 있는 집이 그날의 참혹함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곳 화재민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물도 안 뿌려? 물도 없어? 거의 다 됐었어요. 저기 한 채가 그쪽에 약간 있더라고. 그거 꺼버리면 다 꺼졌어. 그거 놔둬가지고 그놈을 그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다 소방차 물도 없고 사람만 헬기도 안 오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두드렸죠. 타게 놔뒀어. 타게 놔둬. 딱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이 추운 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는 관내 호텔을 지정해 임시거처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 많은 화재민들은 호텔에서 잠만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여기 화재민 쉼터로 돌아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떠나는 순간 내 권리도 끝난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안 쫓아나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여 나가면 끝나버리니까 여기서 천막 짓고 살겠다 이거요. 근데 못 지켜하잖아. 그 포크레인 밀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포크레인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잖아. 사수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살던 게 왜 네가 손대냐. SH는 나가라 이거지 뭐. 정리해버리면 핸드 쳐버리거든요. 그 핸드 쓰면 끝나 못 들어가요. 저거 지금 핸드 쳐놨잖아. 저 위에 저 위에 몇 가구 있죠. 거기 여기 살던 사람들이요. 작년에 불 나가지고 그 사람들 안 나가고 저 텐트 집 사는 거예요. 옛날에 재건축 이럴 때 막 쫓아내는 그런 애들 있잖아. 걔들하고 대치하는 거야 지금. 저 밑에 가면 누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깔고 가라 이제. 혹시 여기 나와 계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상받으려고요.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내 집을 잊어먹었으니까 여기 지켜야지. 갈 데 없고 잠만 자고 나와야 완전 교도소하고 비슷해요. 요걸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여기서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살아야지. 여기에서 집 짓고 살으려면은 짓고 살죠.
화재가 났으니까 먼저 이거 있을 때 하고는 지금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보고 안 나간다고 했지만 화재민이라는 게 붙으면 여기 원래 있던 거하고는 또 다른 하재민은 차원이에요. 특별 지원이 되게 돼 있지. 하루에 호텔비 10만 원이면 지금 재난지원금을 1원도 못 받은 우리한테는 그 10만 원 거기서 안 잘 테니 우리한테 주라.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강남, 수도 서울 강남에서 이런 부당함을 몸으로 견디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 처참하고. 뭐 경제대국 뭐 세계에서 10위니 뭐 그게 무슨 우리들한테가 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걸 해주기 전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임시거주지를 여기에 세워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다가 컨테이너 여기서 박스라도 골랐으니까. 주고 우리 여기다가 아니 전국에 때까지. 산불이고 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예.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줬어요. 해주면서 왜 이 강남 구민 구룡마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박대를 하고 있냐고요. 정부가 관할 구청이 집행자인 SH가 우리 개돼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잖아. 주민이요. 주민세도 우리도 내고. 투표하고 우리도 세금 내고 우리도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고 강남 구민 아닙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옳습니까? 현장에서 만난 화재민들의 감정은 격하게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연탄불을 떼며 일궈온 삶이 한순간에 재가 됐는데 이제 와서 연고 없는 임대주택으로 가라는 말은 사실상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여기 화재 현장에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싶지만 현장 통제로 인해 천막 하나 설치하기도 어렵다며 답답함과 울분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관리 인력이 다수 배치돼 있었고 주민들과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검게 타버린 구룡마을의 풍경은 우리 사회의 극명한 양극화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2027년 착공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남짓. 하지만 주민과 SH공사 그리고 지자체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죠. 과연 이곳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